남양집 좋아하세요? 저는 남양집에서만 40년째 살고 있어요. 근데 남양집이 식물 키우기에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남양집이 식물 키우기 안 좋은 이유 3가지, 그리고 극복하는 방법 2가지, 마지막으로 햇빛이 부족할 때 추천하는 식물 4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남양집이 식물 키우기 안 좋은 이유는 크게 보면 햇빛 부족이에요. 마침 오늘이 하지 6월 21일이고요.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날이에요. 동지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쉽죠? 근데 하지에 햇빛이 가장 적게 드는 집이 바로 남양집이에요. 보통 남양집은 해가 잘 들고 집이 밝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남양집을 좋아하는 이유도 추운 겨울에는 집안 깊숙이까지 해가 잘 들고 무더운 여름에는 햇빛이 잘 안 들어와서거든요. 여기서 벌써 답이 나왔죠? 한창 식물을 키워야 될 여름에 남양집은 햇빛이 잘 안 들어요. 그 이유가 태양 고도가 높아서예요. 하진 날은 해가 높게 뜨거든요. 그런 문제가 창문 가까운 곳만 햇빛이 들어와요. 이건 6월 18일에 찍은 거고요. 창문 바로 앞에만 햇빛이 있죠. 보통 아파트 층고가 2m 30cm인데 저희 집은 2m 60cm거든요. 그런데도 창문 코앞까지만 햇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는 높이도 낮아져요. 같은 자리에 방울토마토를 놨고요. 아래쪽은 해가 드는데 위쪽은 햇빛이 없어요. 오늘은 해가 약해서 잘 표시가 안 나지만 그림자를 보시면 그림자가 잘렸죠. 이렇게 위쪽 잎은 햇빛을 못 받고요. 차라리 아래가 해를 못 받는 건 괜찮은데 새로 자라는 위쪽이 그늘지면 식물한테 안 좋거든요. 거기에 햇빛 세기도 약해져요. 원래는 하진 날이 1년 중에 햇빛이 제일 센 날이에요. 그런데 여름에는 햇빛이 창문에 비스듬히 들어와서 세기가 약해지고요. 거기다 햇빛이 유리를 지날 때 이동하는 거리도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실내는 오히려 여름이 햇빛이 가장 약해요. 이렇게 해가 높이 떠서 생기는 문제 말고도 신기한 게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 자체도 짧아져요. 집을 위에서 봤다고 생각해보면 햇빛이 창문이랑 20도 각도일 때를 기준으로 봄, 가을에는 8시 반에서 오후 4시 반까지 햇빛이 들어오고요. 겨울에는 더 오래 들어와요. 반면에 여름에는 이 시간이 10시 반에서 오후 2시 반밖에 안 돼요. 분명히 여름이나 겨울이나 하루는 24시간이고 24시간 동안 지구가 360도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지구는 1시간에 15도씩 돌아가거든요. 근데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여름에는 해가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생략할게요. 아마 유심히 안 보셨으면 눈치채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남양집 사는 분들은 계절별로 비교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여름에 햇빛이 적게 들어오는 건 남양집에서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고요. 서양집이나 동양집은 그나마 좀 덜한 편이에요. 그래서 남양집은 여름에 식물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요새는 남동향이나 남서향도 많은데 남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나마 서양집이 여름에 햇빛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이 동양집, 남양집이 꼴찌예요. 그럼 대안을 생각해 봐야겠죠? 제가 계속 여름을 강조했잖아요. 대안 첫 번째는 겨울에 키우는 거예요. 황당하죠? 모든 남양집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요새는 베란다를 확장하는 집이 많아서 거실 창문이나 방 창문이 햇빛이랑 바로 접하는 집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 살던 집 거실인데 겨울만 되면 파인애플이 쑥쑥 자랐어요. 남양집은 오히려 겨울이 햇빛이 훨씬 많이 들어와요. 물론 온도가 낮으면 안 되고요. 식물마다 휴면에 들어가는 온도가 다르지만 대부분 식물은 최저 온도가 15도는 넘어야 돼요. 그래서 베란다는 겨울에 키우는 게 쉽지 않고요. 베란다가 확장된 집이나 베란다 없이 방에 바로 창문이 있는 집에서는 가능하실 거예요. 일단 가능한 조건만 되면 엄청 효과적인 게 무화과도 키울 수 있을 정도예요. 이 사진이 제가 남양집 거실에서 무화과 키우던 사진이고요. 여름엔 열매가 없다가도 겨울만 되면 10개 정도씩 열렸어요. 크기는 조금 작아도 과육 색깔이 엄청 진하죠. 열매를 이렇게 익히려면 광합성을 엄청 많이 해야 되거든요. 겨울에는 실내도 햇빛이 이렇게 강해요. 그래서 환경만 된다면 남양집은 겨울에 식물을 키워보는 걸 추천드려요. 추분에서 춘분까지, 날짜로는
9월 21일부터 3월 21일 정도가 남양집에서 햇빛이 가장 강한 시기예요. 저도 작년에 오이를 11월 중순에 심어서 3월 중순까지 많이 수확했어요. 이 시기에 식물을 키우시면 남양집이 너무 좋아요. 물론 베란다는 겨울에 키울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름에 키우셔야 되고요. 대안 두 번째는 창문을 안 지나온 햇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서 방충망만 지난 햇빛을 보여준다든지 실외기실 같은 곳도 창문 없이 햇빛이 바로 들죠. 아니면 거리대를 써서 창문 밖에 매다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바람이라도 불어서 화분이 떨어지면 큰일이니까 안 떨어지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금지하는 아파트도 많을 거예요. 어쨌든 최대한 창문을 안 지나온 햇빛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러면 햇빛을 보는 시간이 짧아지는 걸 어느 정도는 보상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식물등을 쓰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볼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키워본 식물 중에서 햇빛이 부족해도 어느 정도 잘 컸던 식물을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는 앞에 잠깐 나왔던 오이예요. 그 중에서도 주렁주렁이라는 품종이고요. 햇빛이 부족하면 수꽃만 필 수도 있는데 주렁주렁 오이는 아예 수꽃이 없고 암꽃만 피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햇빛이 부족해도 오이가 정말 많이 열려요. 화분은 부직포 화분 중형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는 키가 몇 미터씩 커서 실내에서 어떻게 키우나 하실 수도 있는데 밤비노라고 미니 해바라기가 있어요. 이것도 씨앗부터 키웠는데 물만 줘도 잘 크더라고요. 화분 크기는 긴 슬릿 화분이 1.5리터인데 이 정도 크기면 분갈이도 필요 없고 비료도 필요 없으니까 비슷한 크기에 심어주시고요. 심고 2달이 조금 지나면 꽃이 필 거예요. 세 번째는 방울토마토예요. 방울토마토는 심지어 장마철에도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열매가 달아서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햇빛이 많이 필요 없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식전반주라는 품종을 심었고요. 씨앗을 나눔을 받아야 돼서 구하는 게 쉽진 않지만 다른 품종도 상관없고요. 심고 대략 2달 정도면 수확할 수 있더라고요. 4리터 화분에 심으면 비료 안 주고 물만 줘도 이렇게 커요. 네 번째는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제라늄이고요. 제라늄은 화분 크기도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꽃이 1년 내내 피어 있어요. 원래는 수국이 꽃이 오래 펴서 좋아했는데 제라늄 키워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라늄은 오히려 꽃이 안 핀 날을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식물마다 키우는 자세한 방법은 조만간에 다시 영상 올려볼게요. 물론 이번에 추천드린 식물은 햇빛이 아예 안 드는 곳에서 크는 음지식물은 아니고요. 창문을 지나온 햇빛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도 그냥 어디서 퍼와서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키워보고 고른 거니까 햇빛이 부족할 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남양집에서만 40년 정도 살았는데 식물 키운 지는 이제 6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식물을 아주 다양하게 키워본 건 아니니까요. 햇빛이 부족할 때 키우기 좋은 식물이 있으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그럼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고 저도 자리가 있을 때 한번 키워볼게요. 감사합니다.